90%의 불륜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안에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아주 미세한 규, 창고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2분 만에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소모품인 고장난 전구 하나가 어떻게 10년이라는 견고한 세월을 쌓아온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했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 찬 카페, 모먼트, 모멘.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인 서유는 홀 중앙에 서서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4m나 되는 높은 천장 위 화려한 자태를 뽐내던 대형 샹들리에가 마치 숨이 그는 듯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멀리 지방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정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피곤에 찌들어 건조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여보, 샹들리에가 나갔어 라고 말하면 그는 분명 주말에 올라가서 봐줄게. 지금은 바빠라고 대답했겠죠. 서유는 그 지루한 대화가 싫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것은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런 감흥 없는 무미건조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열어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높은 층고를 강조하며 긴급 점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강진호 고수님이 곧 방문합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투박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서유는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NG의라 낯선 사람 가져다 줄지도 모를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사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낡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강진호. 그는 커다란 알루미늄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조명인가요? 서유는 카운터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조명이 아닌 그의 탄탄한 팔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현장 일에 치여 피곤에 절어 있었고 주말에 만나면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눈앞에 이 남자는 야생의 생동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마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면, 티셔츠 사이로 등 근육이 꿈틀거렸고 서유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자꾸만 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전구만 나간 게 아니라 안전기가 탄 것 같네요. 잠시 부품 좀 가져오겠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온 진호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한구석에서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NH 험피어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낯선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건조한 안부 인사보다 이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강렬한 눈빛이 더 기다려지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판보이 배신의 첫 단추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부품을 가지러 나간 사이 서유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카페 모먼트의 공기는 조금씩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유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단순히 수리공과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가 보게 될 것은
단지 밝아진 카페홀 뿐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멸의 시작일까요? 진호는 사다리를 다시 펼치며 서윤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습니다. 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가 사다리를 다시 펼치며 서윤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습니다. 그가 입을 떼려는 순간 정적을 깨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다리가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강진호의 묵직한 존재감이 카페 모먼트의 공기를 휘감았습니다. 어깨에 맨 낡은 알루미늄 사다리는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가깝게 다가설 때마다 짙은 땀 냄새와 그 아래 깔린 시원한 스킨 향이 서윤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명을 고치러 온 수리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윤은 카운터 뒤에 꼿꼿이 서 있었지만 진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짙은 눈빛으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적막과 텅 빈 갈증을 탐해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진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의 샹들리에를 살피기 시작하자 서윤은 홀을 정리하는 척하며 아래에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면 티셔츠 사이로 요동치는 등 근육과 정맥이 붉어진 굵은 팔뚝은 그녀에게 낯설고도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말마다 거실 소파에 누워 피곤에 찌든 채 잠만 자던 남편 정우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정우는 성실한 현장 소장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자극도 주지 못하는 건조한 설계도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배우자. 그런 삶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타인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을지 말이죠. 정우의 손길이 일상의 의무였다면 지금 눈앞에서 야생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진호의 존재는 마치 금지된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진호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서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밀어붙였습니다. 거친 숨결이 서윤의 이마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진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두며 손가락 끝으로 서윤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한 듯 짜릿한 감각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조명이라는 게 참 묘하죠.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계속 닦아줘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으며 서윤은 그 말이 단순히 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음관리라는 명분으로 서윤의 빈틈을 파고든 진호는 자신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한 번 더 밀어주었습니다. 서윤은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받아 쥐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초대장이자 동시에 그녀를 숨막히게 하던 평온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정우의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건조한 질문들, 밥 먹었어? 문 잘 잠갔어? 같은 말들이 오늘따라 유독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샹들리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환해진 빛 아래서 진호의 구릿빛 팔과 자신을 바라보던 그 짙은 눈동자가 잔상처럼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서윤은 정말로 전구가 고장나서 진호를 떠올린 걸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의 어둠을 밝혀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것은 미친 짓이라는 이성의 경고가 들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다시 자각하기 시작한 이 뜨거운 갈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낮에 받은 명함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주방 바닥에 물을 일부러 흘려보내며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배수관 연결 부위를 억지로 비틀어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닌 철저히 의도된 조작이었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는 소리가 카페의 정적을 깨우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호 씨, 주방에 물이 새네요. 지금 바로 와줄 수 있나요?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 속도 좀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아닌 낯선 남자가 여러분의 부름에 1분 만에 답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평온했던 결혼 생활이라는 성벽에 그녀 스스로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안전한 이름표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도피처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다시 한번 경쾌하게 울렸고 빗물 냄새와 함께 어제보다 더 날렵해진 진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주방 안쪽으로 그를 안내하며 좁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그 뜨거운 텐션을 예감했습니다. 이미 돌이키기엔 그녀의 욕망이 너무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버린 뒤였습니다. 진호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능숙하게 몸을 숙여 싱크대 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금세 배수관이 아닌 서윤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서윤 또한 침묵 속에 갇힌 채 좁은 공간을 채우는 두 사람의 불규칙한 호흡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저절로 풀릴 리가 없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것처럼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하지만 진호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비릿한 동조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수관을 조이는 척하며 서윤의 다리를 슬쩍 스쳤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보고 싶어서 거짓말하신 건 아니죠? 그 도발적인 물음에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라고 밀쳐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험한 흐름에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서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균열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멀쩡하던 전구가 갑자기 나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배수관이 샌다고 하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처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진호는 연장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좁은 주방,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진호는 서윤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사장님, 이제 물 안 셀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어나오는 건 어떡하죠? 사장님 마음 말입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방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는 건 진호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진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였습니다. 커피 말고 좀 더 달콤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조명은 충분히 밝았지만 두 사람이 발을 내딛는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유혹의 끝이 파멸일지 아니면 새로운 해방일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경종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오늘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관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면 그때는 강진호 같은 남자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배수관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건 아닌지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폭발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우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진호의 노골적인 제안에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 배수관은 어설프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터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며 진호가 떠난 뒤에도 서유는 한참 동안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그의 뜨거운 손자국이 남은 듯 화끈거렸고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던 그의 잔향이 코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올수록 밖에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모먼트의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서윤의 흔들리는 도덕심을 꾸짖는 소리 같기도 했고 세상으로부터 두 사람을 완벽하게 격리해주는 축복의 장막 같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아르바이트생을 퇴근시키고 카페 입구에 클로스 텐마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홀의 메인 전등을 하나둘 껐습니다. 어제 진호가 정성스레 갈아 끼웠던 대형 샹들리에만이 희미하고 몽환적인 빛을 뿜어내며 넓은 카페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샹들리에는 원래 남편 정우가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선물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빛은 낯선 남자와의 미래를 은밀하게 축복하는 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갇힌 카페 안으로 요란한 빗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SUV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등이 꺼지고 문이 열리더니 우산도 쓰지 않은 진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홀린 듯 문을 열어주었고 비에 젖은 채 들어온 진호는 말없이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의 건설 현장 숙소에서 남편 정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두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벌써 자겠지. 주말에 올라갈 때 깜짝 선물을 챙겨가야겠다. 정우는 낡은 TV 채널을 돌리며 아내를 위해 준비한 장미, 꽃다발과 명품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지어준 아내의 안식처가 이제는 자신이 결코 발을 들일 수 없는 타인의 밀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어두운 카페 안. 단 하나의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서유는 이제 더 이상 전구가 나가거나 하수구가 막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일은 또 어디를 고장내야 이 남자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잔인하고도 달콤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불륜이라는 이름의 고장난 기차가 이미 선로를 이탈해 질주하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진호는 다가와 서윤의 뺨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정우와의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뜨거운 긴장감이 서윤의 뇌리에 강렬한 전기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 마실래요? 아니면 와인이라도 한잔할까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진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차나 와인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서로 잘 알지 않나요? 서윤 씨는 지금 아주 위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마치 길을 잃고 싶어하는 아이처럼요. 진호의 한쪽 팔이 서윤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앉아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어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닿는 그의 뜨거운 체온과 단단한 심장 박동에 오히려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정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으며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우에게 서유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카페는 그저 아내의 소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어떤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는지, 홀로 남겨진 평일 밤에 얼마나 깊은 고독을 삼키는지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놓친 우선순위, 제가 채워드리면 안 될까요? 진호의 입술이 서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서윤 씨 마음의 하수구가 꽉 막혀서 답답해 죽으려 하기에 제가 뚫어주러 온 겁니다. 남편이 못하는 일을 제가 대신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건 내일 아침에나 생각해요. 그의 말은 치명적인 독약처럼 달콤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저항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서윤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가 1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도덕의 댐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거칠고 탐욕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손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설계된 깊숙한 티에게 소파에 자석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소파는 정우가 서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골라준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위에는 배신의 흔적만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옷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진호의 손길이 지나는 곳마다 서윤의 몸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익숙한 루틴에 따른 의무적인 수행이었다면 진호와의 이 행위는 사투에 가까운 갈구였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카페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밖에서 누군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고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두 사람의 타락을 축복하는 광기 어린 오케스트라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좀 시원합니까? 꽉 막혀있던 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내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서윤 씨는 그동안 박제된 나비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제야 날개를 펴고 퍼덕거리는 것뿐이라고요. 서윤은 그 말이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도 카페 사장도 아닌 그저 사랑받고 싶어하는 뜨거운 살덩어리를 가진 여자라는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황황했습니다. 하지만 행복감 뒤로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금요일이면 정우가 내려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고 서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진호가 갈아 끼운 저 밝은 샹들리에 아래서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 소파 위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메뉴를 고민해야 합니다. 진호 씨, 우리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맛본 일탈의 맛은 맹렬한 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명료하게 답했습니다. 어디든 고장 내세요. 문이 안 잠긴다고 해도 좋고 커피 머신이 이상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서윤 씨가 부르면 난 언제든 연장 가방 들고 달려올 테니까요. 그는 다시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서윤은 흐트러진 옷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부어올랐으며 뺨에는 생전 처음 보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떠난 뒤 서윤은 혼자 남은 카페에 조명을 하나둘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샹들리에를 끄기 전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환한 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호가 손댄 것은 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평온했던 삶의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서윤에게 남은 것은 어둠 속에서 진호라는 빛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서윤이라면 이 멈출 수 없는 질주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으시겠습니까? 이 위험한 SANG 안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우의 예고 없는 방문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한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유리 바닥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처절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우가 빗속을 뚫고 카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보게 될 첫 번째 풍경은 무엇일까요? 서윤이 숨겨둔 비밀의 영수증이 발견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현실의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윤의 가슴속에 남은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눈앞의 남자 진호가 뿜어내는 원초적인 열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바늘은 잔인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가 카페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소라면 손님을 반기는 반가운 소리였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소리는 파멸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정우는 빗물에 젖은 어깨를 털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가방과 정성스레 준비한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죠. 지방 현장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일을 마무리하고 오직 아내를 기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3시간을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서윤아, 나왔어. 깜짝 놀랐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텅 빈 카페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숨 막히는 정적과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비냄새, 그리고 생소한 남자의 진한 스킨 향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카페 안, 정우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구석진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서윤의 안식을 위해 가장 비싼 가죽을 골라 직접 배치했던 카페에서 가장 아늑하고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면에 스위치를 올린 순간 진호가 갈아 끼웠던 그 밝은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카페를 비췄습니다. 그 환한 빛은 축복이 아닌 잔인한 진실을 폭로하는 수사관의 조명과 같았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셔츠 단추가 풀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 서윤과 그 옆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상의를 걸치고 있는 낯선 남자 진호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정우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지 구덩이에서 벌어온 돈으로 결제된 수리비, 영수증 뭉치가 추잡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분홍빛 장미 꽃잎들이 젖은 타일 바닥 위로 지저분하게 흩어졌습니다. 마치 짓밟힌 그의 진심처럼 말이죠.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붉은 립스틱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말마다 졸음과 싸우며 고속도로를 달렸던 피로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가족의 미래만을 그리며 버텼던 그 고귀한 시간들이 단 한순간에 조롱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꽃다발이 배신의 현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비참함을요. 곁에 있던 진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느긋하게 정우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정우의 살게 어린 눈빛에 멈칫하며 비릿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시군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서윤 씨가 참 외로워하더군요. 당신이 비운 자리가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진호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말들은 정우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닥쳐. 정우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진호의 멱살을 잡아채려 했지만
매일같이 거친 현장에서 몸을 쓰는 진호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진호는 가볍게 정우의 손을 쳐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력은 쓰지 맙시다. 기술자로서 조언 하나 드리자면 집안 단속은 연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다 망가진 걸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 달려들면 손만 다쳐요. 진호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태연하게 자신의 연장 가방을 챙겨 정우의 옆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비릿하게 울렸습니다. 홀에는 오직 정우와 서윤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정우가 바닥에 떨어진 수리비, 명목의 영수증을 발로 찼습니다. 저놈 말이 맞아? 내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저놈 수리비로 갖다 바치면서 이 짓을 한 거야? 정우의 사요 섞인 물음에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정우 씨.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처음엔 그냥 전구만 가려고 했는데 정말이야.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그 눈물조차 추악한 연기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라 욕망의 눈이 먼 낯선 괴물을 보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늘 자랑하던 이 카페, 내가 어떻게 차려줬는지 잊었어? 내 퇴직금 미리 당기고 대출까지 받아서 만든 곳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더러운 짓을 해? 그것도 내가 준 돈으로? 정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벽에 걸린 카페 메뉴판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메뉴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정우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정리할게. 저 사람 다시는 안 부를게. 내가 잘못했어. 서윤이 정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를 넘어 완전히 냉동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리 못해. 이미 당신 마음속 하수구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뭘 정리한다는 거야? 내가 고쳐주려 해도 당신은 이미 새 전구보다 저놈이 주는 짜릿한 불꽃이 더 좋았던 거잖아. 안 그래? 정우는 품 안에서 차키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마 건네주지 못한 10주년 기념 문구가 적힌 선물 상자도 그 옆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카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 공간, 이제 당신 마음대로 써. 수리공을 부르든 누굴 부르든 상관 안 해. 대신 내 인생에선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할 거니까. 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빗줄기가 뒤섞여 그를 삼켰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법도 했지만 기이하게도 가슴속은 텅 빈 폐허처럼 고요했습니다. 백미러로 본 카페 모먼트는 진호가 갈아 끼운 그 환한 조명 아래 슬프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정우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욕망이 타오르는 불길이었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잔해였습니다. 정우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주말 부부의 애틋함이 머물던 그 길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단절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잔인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공간이 불륜의 장소로 변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정우의 이 차가운 선택이 옳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우였다면 그 자리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맞아요. 저런 여자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의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우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우가 어떻게 법적으로 이들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하는지, 그리고 서윤이 내린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서윤이 믿었던 그 수리공 진호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 대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 독한 현실의 끝,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죠. 1분 1초가 아까운 복수의 서막이 곧 열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에게 지난 반년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동시에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선고날.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과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때 카페 사장으로서 화려함을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서윤과 여전히 비죽거리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진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법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 아시나요? 그곳은 감정이 아닌 오로지 증거로만 말하는 곳입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결정적인 카드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서윤의 태블릿 PC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남편 안 올라오니까 주방 하수구 좀 고쳐줘요. 수리비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걸로 대신할까? 같은 은밀한 대화들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정우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지 구덩이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얼마나 기만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진호가 발행한 수십 장의 허위 수리비 영수증들은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 공모의 정황이 되었죠.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진호는 법정 복도에서 정우를 비웃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법관의 서슬퍼런 꾸짖음 앞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혹하고도 정확했습니다. 피고 강진호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허위 수리를 공모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호에게는 이 500만 원이라는 상간남 소송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윤에게 내려진 판과 이판. 포미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법원은 서윤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임을 인정하며 정우에게 위자료 3억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우가 퇴직금과 대출까지 끌어모아 만들어준 카페 모먼트의 권리금 및 재산 분할에 있어 정우의 기여도를 80% 이상 적극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서윤은 그가 일구어준 안식처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셈입니다. 정우는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승리가 아니라 짓밟혔던 그의 10년치 진심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길, 서윤이 정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우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1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나 이제 갈 곳도 없어. 카페도 당신에게 넘어가면 난 어떡하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정우는 서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인에게 느끼는 서늘한 무관심뿐이었죠. 당신이 전구를 일부러 깰 때, 하수구를 일부러 막을 때 우리 10년의 세월도 같이 부서진 거야. 당신이 갈 곳이 없는 건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 가서 그 잘난 수리공한테 인생이나 고쳐달라고 해봐. 마음도 인생도 말이야. 정우가 주차장으로 향할 때 뒤에서 진호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몇 푼 따냈다고 이긴 거 같지? 당신 마누라 나랑 있을 때 훨씬 행복해 보였다고 기술자로서 말하는데 당신은 여자 다룰 줄을 몰라. 비굴한 도발에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진호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판결문 받았지? 압류 절차 바로 들어갈 거야. 네가 가진 그 낡은 트럭부터 공구함까지 싹 다 딱지 붙여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고맙다. 덕분에 쓰레기는 일찍 치우는 게 답이라는 걸 배웠거든. 진호의 입이 움찔거렸지만 정우의 단단한 체구와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부동산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텅 빈 홀 중앙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호가 갈아 끼웠던 그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정우에게 그것은 타인의 욕망이 타오르던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사다리를 가져와 그 전구들을 하나하나 빼버렸습니다. 어두워진 카페 안에서 정우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맞이하는 첫 번째 평온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를 반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요일 저녁마다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고속도로를 달릴 필요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피곤함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고 경쾌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지방 현장에서 쌓였던 피로를 풀고 예전에 좋아하던 낚시를 가거나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장난 부분을 완전히 도려낸 남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합니다.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평생의 안식처를 내던진 결과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창태의 빈털터일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지체할수록 당신의 권리는 더 많이 훼손될 뿐입니다. 정우는 빛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도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우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서윤과 그녀를 버린 진호에게는 어떤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서윤의 충격적인 근황과 진호의 최후를 보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진호 씨, 당신이 고쳐준 전구는 아직 잘 있나 보네. 내 인생은 이렇게 깜깜해졌는데. 서윤의 이 한마디에 담긴 소름 돋는 의미. 1분 후 더 독한 결말이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다음 편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한때 정우와 서윤의 꿈이 담겨있던 카페. 모먼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주인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세련된 베이커리 카페로 바뀌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화분들이 줄지어 서서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죠.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지만 길 건너 어두운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서윤에게 그 빛은 손에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와 명품 가방 대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관리가 안 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인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다 얻은 골반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예전 그 카페에서 진호와 얽혔던 배수관처럼 허리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체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피곤에 찌든 현장 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단정한 코트 차림.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여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옆에 선 여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눈부신 미소, 서윤이 오래전 스스로 짓밟아버린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정우는 조수석 문을 직접 열어주며 여성을 배려했고 차는 매끄럽게 도로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 씨,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정우가 탄 차의 뒷모습은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로 인생을 다시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전기가 끊긴 차가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기 찬 벽지 냄새와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휴대폰 배터리로 그녀는 예전 소송 기록에 남아있던 진호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진호에게 서윤은 수많은 수리 요청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적당히 즐기고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 말입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호를 이용해 일탈을 즐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서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500원짜리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초라한 방 안을 비췄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여자는 이제 작은 라이터 불빛의 의지에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당신이 고쳐준 전구는 아직 잘 있나 보네. 내 인생은 이렇게 깜깜해졌는데 혼잣말을 내뱉어 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구가 나갔을 때 남편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 지루한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0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단 1시간의 쾌락과 바꾸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평범한 안부 인사가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의 전등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바로 배우자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유지보수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